예, 방금 소개받은 회정치연구원의 유학연 초등연구원입니다. 일단 오늘 정소호 교수님이 만드셔서 두 번째로 개최한 투자자 포럼에 또 제가 패널리스트로 참석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특히 이제 우리 김기현 교수님이나 송창현 변호사께서 발표해 주신 주제들은 굉장히 시적절하고 중요한 주제인 것 같고요. 또 사실은 제가 패널리스트로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현재 제가 어떤 회계라든가 이쪽을 기다기보다는 제가 과거에 증선위원도 했고 또 건강원 수석권장을 거치면서 한 4년 정도 이상의 기간을 금융법, 회계를 포함한 금융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많이 하면서 제가 많은 우리 같이 동료했던 다른 상임위원들이나 우리 건강원 내에서 법무실 제재심의국, 업권별 제재국, 우리 검사국을 포함한데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느꼈던 그런 말씀하신 보충성, 비례성, 중요성 이런 식 가지고 너무나 많은 금융법상의 그런 제재들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데 이게 업권 간의 형평성도 없고 이게 또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아까 대로 말씀드린 대로 나온 대로 이 형사벌과 우리 행정벌과의 그런 명확한 그런 포지셔닝도 잘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런 와중에서 또 뒤에 아까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박종성 교수님이나 우리 강용희 사모님 말씀하신 걸 100% 동의하는데요. 할 때마다 도대체 원칙 중심 회계는 원칙 중심 감독 검사 다 한다고 하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구현되기에는 재량을 구현한 자체가 선의로는 굉장히 선진적인 걸 통해서 유연성을 주고 하지만 실제로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는 당사자들이 인적 제재가 됐건 형사벌, 행정벌, 금전벌 포함해서 과정에서 굉장히 침입적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침입적 행정행위를 할 때 굉장히 객관적인 기준과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어느 설득력이 갖지 않으면 이걸 부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계속 이 원칙과 재량 속에서 끊임없는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경제처벌, 경제연벌 합리화 TF라는 게 구성이 돼서 특히 이제 우리 법무부가 포함돼서 같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제 기억에는 금융위에서 안에서 하다 보면은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금융위 금감원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금융법령 내에서 회계를 포함한 금융법령 내에서의 우리 좀 종합성, 또 특히 비대성, 과다하게 돼 있건 그다음에 또 아까 행정벌과 이 형사벌 관계에서의 보충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금융이라든가 기재부까지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영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법령, 시행령 속의 이슈이기 때문에 금융이나 이쪽에서 해결하기는 상당히 제한적인 면이 많았고 이걸 특히 이제 관계부 협의 과정에서 또 우리 법무부 검찰도 여러 가지 이유상 또 법무부 검찰도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랬던 아니면은 이 그립을 놓지 않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계속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강력 의견을 개진하면서 그런 여기서 송창희 변호사께서 특히 주제를 주셔가지고 논의되었던 그런 경제형벌의 합리성에 관한 많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법 시행령 우리 감독 규정의 개정으로 가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허들도 있었고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는 오늘 희적절한 우리 송창현 변호사께서도 사실 제가 두렵습니다만 저랑 감리위원도 같이 하고 우리 제재심의원도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쭉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런 많은 부분을 느꼈던 부분인데 이번 경제처벌 합리화 합리화 TF 속에서 우리가 특히 법무부가 관련돼 있고 이번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검찰도 이제는 기소청하고 수사로 분류가 되면서 과거에는 특히 제가 건강원 있을 때 보면은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 특히 회계도 마찬가지고 주가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검찰 통보 충분히 행정청에서도 많이 논의했지만 또 검찰에 통보를 해야 되고 검찰한테 제로 베이스로 다시 또 보는데 그걸 또 순서대로 막 선입선출하면 좋은데 또 이걸 보내놓으면 또 그냥 절차가 공시도 안 하고 저희가 보낸 사건에 대해서 투명하게 서류 절차를 공시하는 것도 아니고 좀도 안 하다 보니까 도대체 기업들 우리 경제인들 금융인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 금융 제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 넘어가서 특히 행정 인적 제재로 가게 되는 순간 사실 모든 게 제로 베이스로 다 출발하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제로 베이스다 보니까 기업들이 저한테 금융회사들이 그런
그런 제재 예측 가능성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또 시점의 문제죠. 많은 경우 뭐 CEO라든가 기업인들은 추첨도 해야 되고 또 다음에 뭐 CEO로 재선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데 옮길 수도 있는데 이런 제재 사항에 대해서 검찰에서 그냥 보류, 종결 처리도 하자 위험이 처리도 않고 종결되면서 생기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느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업이라든가 금융회사의 운영 예측 가능성을 굉장히 저는 특히 또 이신 제재, 특히 이제 사실 금전 제재로 가서 과징금을 저는 세게 내주는 게 훨씬 더 맞다고 보는데 그게 워낙 그 형사벌 쪽이 강하고 또 그런 제재 과정에서의 법무부 검찰의 영향력이 솔직히 세기 때문에 그렇게 인적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그런 납부의 본인의 신분상 불이익이 여러 가지 연결되면서 여러 가지로 문신의 법을 뚫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 많이 느꼈던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다시 말씀드린 원칙 중심과 계량 중심 관련돼서도 이게 감독원에서도 제가 하다 보면은 그 감독원이 재량이 선의로 있는 것도 맞긴 한데 워낙 저는 이거 좀 약간 돌아보면은 우리 그 당국에 대한 신뢰가 우리는 기업이나 금융회사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실무자라든가 그런 어떤 당국이 역량이 부족해서 법률적 진입이 아무래도 일천할 수도 있고 일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우리 환경상 그 감독 당국이 충분히 이런 이슈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당국이 역사적으로도 뭐 우리 감독 당국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요인 포함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당국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재량 중심의 그런 검사 감독 제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규정을 없는 규정을 다시 내부적으로 양형 규정도 아니지만 우리가 제재 사례를 통해서 또 규정을 어떤 제재 사례를 통해서 그런 다른 데로의 그런 제재 수준을 만들어 나가는데 또 이것마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사안별로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담당 부원장이나 국장이 누군지 또 아니면 담당 그런 전체 거버넌스의 뭐 체제에 따라서 또 형량이 달라지고 이게 뭐 예측 가능성이 더해다 보니까 이건 역시 또 하나의 그런 불확실성을 주면서 계속 이런 문제들은 지금도 우리 안고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를 어떤 뭐 우리 개별 기관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제약과 현실적인 제약이 많았던 것 같아서 하여튼 이번 그 논의를 보면서 특히 회계 쪽은 더구나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래도 금융법령은 어떤 법령과 시행령 감독 규정의 틀과 어느 정도의 과거에 축적된 판례가 아니더라도 우리 제재 사례들이 있는데 회계 쪽은 뭐 저도 잠시 증서에 하면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많은 회계 기준 속에서 이 회계라는 영역과 우리 법률 영역이 사실 다른데 그렇다고 회계 전문가와 우리 법률 전문가 같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아까 우리 홍창희 변호사가 기자님 대로 그런 중대성 등 포함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충분히 법안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정되는 과정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역시 갭이 많았던 것 같아서 여기는 우리 회계 그다음에 우리 법률 또 금융행정하는 이런 당사자들이 다 같이 사실은 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런 형사처벌 회계 관련된 기준 위반에 따른 처벌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트렌드를 받아서 TF에서 TF로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이건 뭐 금융 제재가 아니라 이제 회계 금융권 또 일반적인 경제 제재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넓게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집행력 있고 좀 실행력 있는 그런 결과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뭐 팔로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처벌 합리화 TF 속에서 기재부 법무부가 같이 할 때 금융금감원도 같이 들어가고 우리 업계에서도 같이 들어가서 그런 전체적인 형평성을 맞추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대로 금융 쪽에 특화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내재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굉장히 조율을 해서 또 아까 여론과 주관적인 힘을 얻어서 가야지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법령을 과거에도 보면은 많은 문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당연히 이제 법을 고치니까 아시겠지만 법률가들은 기본적으로는 주어진 법을 해석하고 제재하는 데 중심을 두고 또 실제로 금융이나 금감을 운영하다 보면은 제재하는 입장에서는 있는 법을 기본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본적인 법령 자체를 고치는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사실 뭐 그런 역량이 부족하고 또 그런 관계자 간의 그런 많은 논의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실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제가 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자료로 써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송창희 변호사가 말씀하신 거, 우리 또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100% 이상 동감을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이제 이런 걸 잘 어떻게 플레이해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련된 법령 규정의 재개정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이하의 그런 운영 사례도 확립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디테일한 사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를 위해서 오늘 홍창희 변호사가 발제해 주시고 우리 투자 포럼에서 규제해 주고 우리 많은 또 연구자 외에도 우리 또 패널리스트들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진짜 경청할 부분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이걸 현실적으로 시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하고 체계적인 많은 후속적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여론이라든가 많은 주변의 그런 관계, 특히 약간 제가 보충성, 예를 들어 보충성 원칙만 하더라도 행정부에서 알겠지만 과거에는 정부 입법이 많아가지고 정부에서 약간 더 금융이다, 기재부 옛날에 보면 기재부에서 제한적인 공적 지식 가지고 안에서 논의해가지고 법안을 현안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법안을 개정안을 만들면, 그리고 관계부 체계하면서 또 법무부라는 또 다른 부처의 허들을 넘어서 정부안이 만들어져서 이게 원래 국회로 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사실 거의 이제 국회가 워낙 강한 힘을 가지다 보니까 정부마저도 솔직히 국회를 통한 입법을 하게 되고, 그런 프로세스 사라지면서 그냥 국회 중심으로 법안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법률적인 정합성, 보충성, 배제성 원칙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솔직히 어렵게 되고, 특히 이제 또 법무부라든가 정부에 대해서는 아니면 또 국회에서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충성이 아니라 그냥 뭐 중요하면 무조건 혼내야지 생각하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보다는 전체적으로 행정벌과 사실은 그런 형사벌을 보면서 또 우리 금전벌과 인적제재를 보면서 좀 홀리스틱하게 보면서 이거를 법안이 구성되고 갖춰지고 이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그런 행정 구조라든가 또 과정 프로세스가 어렵게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논의를 통해서 좀 더 관련된 정부가 당국이 참여하는 그런 게 되면서 좀 힘을 받아서 좀 논의가 진척되면은, 오늘 특히 회계에 관련된 나온 많은 부분들의 논의들은 그것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상당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좀 충분히 저는 여전히 원칙 중심의 회계 검사 감독 제재라는 게 어디까지 우리 한국적 토양에서 정책될 수 있을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한국적인 그런 감독 체계 그런 시스템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컴프로마이즈 하는 부분들은 또 여기에는 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실무 플러스 정책, 그리고 또 업계에서 많이 학계에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사실은 우리 항공회 통해서 또 코멘트 받아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우리 김기현 교수님과 송창용 교수님 변호사가 준비하신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지지를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접근성이 있다고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출한 토론 자료를 가름하고, 저는 제 옛날에 증선위원과 금감원 수석권장을 하면서 느꼈던 회계와 관련된 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던 경험을 그냥 전체적으로 제재를 많이 해본 제 경험에 비춰서 그냥 담아서 말씀드렸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사주 소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강경희 상무님이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하여튼 저도 저도 사회이사도 딴 데서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사회이사의 미션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자사주 취득한 자사주의 처분 관련돼서는 굉장히 아까대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이거를 공과 규정이나 통해서 잘 해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하면서 자사주를 많이 취득했거나 여러 가지 사정상 자사주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 경영권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이걸 잘 할 건지를 잘 예외 규정에 잘 반영해서, 모르겠습니다. 3차 개정안이 제가 연말까지 과연 현재 안대로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정치하게 논의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역시 우리 기업을 대표하는 상장사 협의회도 있고 또 그 외에 많은 재계, 특히 이제 재벌그룹도 제가 아까 우리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도 보면 벌써 몇 개 재벌들은 자사주 규모가 엄청 많아서 제가 볼 땐 저걸 처분하게 1년에 처분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과연 저게 가능할까라는 걱정도 들던데, 이런 부분들은 역시 오늘 나는 논의를 더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저는 오늘 김기현 교수님 발표하신 회계 쪽, 세법 쪽의 견점도 보니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인데, 워낙 지금 상법 개정안 3차 개정안의 안에서 처분 관련된 그런
유예기간 이런 이슈 때문에 좀 많이 국회에서 논의가 없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걸 헌법 개정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이슈가 나올 것 같아서 아까도 무슨 좀 공시를 투명하게 명확하게 표준화된 공시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회계 기준 쪽에서 처리하면서 잘 그냥 처리를 문제인 것 같아서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뭐좀 두서없는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